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세법 김성래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8회 시험부터 강의를 시작을 해서 36회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수도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원에서 세법 강의를 해왔고요. 그리고 또 수험 대상이 아닌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실전세법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폴리텍 대학과 인하대 그리고 부천대 등에서 부동산 실전 경매 과정에 세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7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해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안내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본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현재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론 강의에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회사에서 볼 때는 입문과정, 기초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그 강의를 저는 유튜브와 밴드를 통해서 강의에 이걸 다 통합해서 하나의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강의는 이론 강의할 때까지는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 강의가 7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에 제가 이용하고 있는 PPT 자료는 작년까지는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출간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무료로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강의가 이루어질 때, 즉 조세총론 강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주일 전에 그 강의에 이용할 자료 등을 밴드를 통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출력을 해서 미리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강의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PPT 자료를 제공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학습 방법을 선택을 해서 37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하실 텐데요.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강의를 들었던 간에 제가 강의하고 있는 온라인, 즉 여기 유튜브나 밴드를 통해서 복습하는 차원으로 여러분이 활용을 하신다면 37회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은 고득점한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거르지 마시고 차근차근하게 시간을 투자해서 하루에 20분 정도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기본적으로 이론이 정리가 된다. 이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 강의를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세법은 1편 조세총론, 2편 지방세법, 3편 국세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그 중에 첫 번째 1편, 즉 조세총론이죠. 세금의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조세총론에 대해서는 3장으로 되어서 1장, 2장, 3장으로 구분할 겁니다. 그럼 그 첫 번째 1장에서는 1절 조세의 개념, 세금에 대한 뜻, 두 번째 조세의 분류, 세 번째 조세 관련 용어,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차분하게 하나하나 처음부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높아심에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실 때 우리가 해석할 때 여러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 공부하는데 어렵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조세총론 1장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될 수 있죠. 36회 시험에서는 가산세 용어 중에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가죠. 먼저 조세의 정의, 세금이 뭐냐? 조세하면 거두어가는 세금을 조세라고 하고, 이 세금에 대한 뜻 그리고 특징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조세의 정의입니다. 도대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기본이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할 목적, 재정 수입을 위해서 세법이 정해놓은 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 충족한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 등에게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내라고 하고, 징수, 걷어가는 걸 징수라고 하죠. 이렇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경제가치를 조세, 세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 조세에 대한 특징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과세의 주체가 정해져 있죠. 여러분, 과세의 주체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과세권자가 세금을 내라 하고 부과하고 걷어가는 징수, 그런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과세의 주체는 공법상의 단체인 국가,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만으로 되어 있다. 그럼 세금은 앞으로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우리는 국세라고 부르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부과, 내라고 할 수 있고 징수,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목적, 세금을 부과하고 걷어가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국가는 국가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겠다. 재정 수입 또는 재원을 조달할 목적이다 이거죠. 물론 이게 1차적인 목적이고 부수적인 목적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과세의 근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권력이 막강한 행정력이 있는 그런, 공권력이 있는 그런 단체인데,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힘없는 국민 대상으로 수시로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면, 즉 조세권이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률,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요건을 정해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과세 요건. 우리 세법을 공부할 때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이 과세 요건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공부하는데 수월하다. 모든 세금은 과세 요건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나는 것도 과세 요건. 그래서 과세 요건이 뭐냐?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그것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두 번째,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납세자 또는 납세 의무자를 법률에서 명시해 놨어요. 그리고 어떤 금액 가지고 계산할 것이냐, 그리고 몇 퍼센트로 할 거냐. 그래서 과세 대상,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느냐?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어떤 금액, 과세 표준은 어떤 것으로 계산할 거냐, 그리고 퍼센트, 세율은 몇 프로냐, 이것을 우리는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 세법에서 정해놓은 이 법률 요건, 과세 요건을 다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거지 임의대로 부과 징수할 수 없다. 그럼 납세 의무자, 자, 이런 요건을 충족한 모든 국민, 개인이 됐던 법인이 됐던 단체가 됐던 요건을 충족했다면 납세 의무가 부여되겠죠.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세 요건을 충족한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걷어갈 때, 징수 걷어갈 때 개별적으로 또는 직접적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이 얘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한테 세금을 부과할 때
당신이 세금 내면 당신한테는 개별적으로 무엇을 해주겠다. 이렇게 반대급부 약속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게 세금이다. 물론 국가가 세금을 걷어갈 때는 개개인한테 약속은 하지 않지만 공약이라고 하죠. 전반적으로 약속할 수는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내는 세금 가지고 정치, 경제, 국방, 교육, 사회, 복지 이런 전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내년에는 복지 정책에 아니면 국방에 교육에 이렇게 치중하겠다. 전 국민 대상으로 약속할 수는 있지만 개개인한테 뭐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는 않고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그럼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데 모든 세금은 기본이 뭘로? 금전이에요. 모든 세금은 금전으로 그것도 한꺼번에 납부하라.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모든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하는데 한꺼번에 내라. 이것이 대원칙이에요. 물론 세금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납부할 수 없을 때 부동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도 있고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으면 분할 납부도 있지만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화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세의 특징은 이 과세의 주체에서부터 납부 방법까지 다 연결시키면 조세의 개념이 되는 거죠. 정의,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세법이 정해놓은 요건을 충족한 개인, 법인, 단체 등에게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게 세금인데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모든 세금을 금전으로 그것도 한꺼번에 납부하라. 이게 원칙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셨고요. 다음 이번에는 납세자 편의제도다. 그래서 앞에서 납부 방법에 모든 세금은 납세 의무자는 금전으로 그것도 한꺼번에 납부하라.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납세자 편의제도가 있어요. 납세자한테 편리한 제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금 중에서 꼭 알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세 가지죠. 첫 번째 물납.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전으로 납부할 수 없으니까 물건으로 세금 내겠다. 두 번째 분할납부.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우니까 나눠내겠다. 분할납부. 그리고 지금 납부하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일부를 좀 늦게 내겠다. 납부 유예 미뤄달라.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시험에 관련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요. 먼저 공부해야 될 재산세가 있어요. 매년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이 재산세인데 재산세는요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뭐하면 초과.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초과하니까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 그럴 때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이 다른 거 안 됩니다. 오로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한테 재산세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나왔는데 1,000만 원 초과합니다. 그럼 강남구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거지 서초구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는 없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하다. 시험에서는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그리고 늦어도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하라. 물납은요 납세 의무자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물납하겠다 요건을 충족했을 때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서 제출하면 과세권자가 그걸 보고 물납을 허가할 수도 있고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요거는 재산세 강론에 가서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공부하고 지금은 전체적인 개념 몇 가지만 요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분에는 뭐가 없어요? 물납이라는 규정이 없다는 거. 그죠? 참고로 물납은 우리나라 세금 24가지 세금 중에 물납이 되는 건 재산세하고 상속세에 한해서만 물납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건 메모하셔야 돼요. 예,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건 재산세하고 상속세. 다음 분할납부는요,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죠. 재산세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뭐 초과해야 돼. 250만 원 초과하니까 한꺼번에 못 내? 그럼 나눠내겠다. 그러면 납부기한 지나고 3개월까지예요. 3개월까지 나눠내겠다. 이게 분할납부죠. 근데 분할납부는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납부기한까지 뭐만 하면 돼요? 신청서 제출하면 분할납부가 됩니다. 그런데 옆에 매년 부과되는 세금 보유세에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납부하는 세금인데,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똑같이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할 때 요거 똑같이 가잖아요. 예, 그래서 분할납부 요건은 250만 원 초과하라.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단위가 크니까 재산세보다는 길게 6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요게 차이점이에요. 시험에서 혼동되는 거, 재산세는 3개월, 종부세는 6개월. 역시 이 분할납부는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그죠? 이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납부하는 방법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요.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기본 250만 원은 납부하고 초과 금액만 분납기간에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이라고 그래요. 납부할 세액이 300만 원이면 250만 원은 납부기한에 납부하고 초과 금액 50만 원만, 재산세는 3개월, 종부세는 6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다시 납부할 세액이 400만 원이면 250만 원 납부기한에 납부하고 150만 원은 재산세는 3개월, 종부세는 6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그런데 금액이 커요. 500만 원 초과한다 그럴 때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하면 최대 50%까지 나눠낼 수 있는데, 분납기간에 납부할 금액이 더 크면 안 돼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만큼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절차, 방법 똑같은데 기간만 틀려요. 재산세는 3개월, 종부세는 6개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양도소득세도요, 납부할 세액이, 양도소득세는 단위가 큽니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모아라. 초과. 1,000만 원 뭐 초과. 그리고 납부기한 지나고 2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는데, 이때 신청은요, 납부기한 내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요, 예정신고하면서 분할납부를 할 수도 있고 확정신고 기한 내 분할납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한 내 신청서 제출하면 되는데,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기본 1,000만 원은 납부하라.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을 뭐 하는 거? 초과 금액만 분납기간 2개월 동안에 납부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만약에 1,5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은 납부기한 내 납부하고 500만 원만 2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을 초과한다. 3천만 원이다. 그럼 절반, 최대 1,500만 원까지 나눠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목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유예가 뭐죠? 지금은 재정상, 즉 경제적으로 세금 납부하기가 어려우니까 뒤로 납부를 미뤄달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납부유예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만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요, 1세대 1주택자이건 한 세대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재산세나 종부세에 대해서 그것도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60세 이상인 사람이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5년 이상 60세가 안 됐어도요 5년 이상 1세대 1주택자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 둘 중에 하나죠.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납부할 세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라. 재산세 100만 원 초과 아니면 종부세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는 담보를 제공하라. 36회 시험에서 납부 유예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자 편의 제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분할납부는요, 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외에도 상속세, 구체적으로 강론에 들어가서 공부는 안 하지만 상속세도, 증여세도, 법인세도, 그리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지역자원, 시설세 등도 분할납부 되는데 여기서 하나 참고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요 지방교육세하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낼 때 얘들이 따라가. 그래서 재산세가 분할납부되면 얘들도 분할납부가 되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되면 농어촌 특별세도 분할납부가 된다. 뒤에서 또 정리할 거고 또 재산세가 분할납부되면 지역자원시설세도 분할납부가 된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언급했던 거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물납은 재산세하고 상속세예요. 재산세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되지만 상속세는 주식이나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그래서 물납은 상속세하고 재산세만 물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과세의 주체별에 따른 분류에서 국세 그러면 누가? 국가가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는데 이 국세에 대한 특징은 개별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하나의 세금으로 법률에 따라 각각 명시되어 있는데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은 우리나라 내국세 24가지 중에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그런 세금은 전체가 13가지 세금인데요.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은 용도, 세금을 걷어다가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그 쓰임새,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합니다. 그럼 보통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일반 경비에 충당하겠다. 일반 경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 그래서 걷어가는 보통세가 있고 특정 목적 사업을 정해놓고 그 목적 사업에만 사용하겠다라고 부가징수하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통세는 10개의 세목으로 되어 있고 우리 목적세는 3가지 세금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13가지 세금 중에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럼 보통세는 또 둘로 나눕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세법을 대비해서는 목적세냐 보통세냐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지만 직접세, 간접세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직접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하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하는데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자가 같다.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납부까지 하라. 그게 직접세입니다. 그리고 그럼 간접세는 뭐냐? 세금 부담하는 사람 따로 법적으로 납부해야 될 납세자가 별도로 되어 있는 그런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자, 직접세에는 어떤 것이 있나 볼까요? 직접세는요. 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자가 같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를 부담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납부하라. 법인세, 법인의 이름으로 소득이 발생했으면 법인이 세금을 부담하고
그 법인의 이름으로 납부까지 하라.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세 부담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납부까지 하라. 증여세,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하고 납부까지 하라.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고 납부까지 하라. 이게 직접세입니다. 그렇다면 간접세는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죠.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편의점에서 음료수 1,000원짜리 하나 구입했어요. 그럼 1,000원을 구입할 때 여러분이 주머니에서 1,000원을 준다는 얘기는 물품 대금이 1,000원이 아니라 거기에는 부가가치세 10%까지 합쳐서 1,000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금을 음료수를 구입할 때 세금도 여러분이 부담해서 여러분 주머니에서 세금이 나갔으니까 담세자가 여러분 소비자고, 그리고 납부는 누가 하느냐? 편의점 사장님이죠. 사업자가 물품 대금 중에 부가가치세만 따로 모아가지고 일정 기간이 되면 국가에 갖다 납부한다. 그래서 납부할 납세자 따로, 세금 부담하는 사람 따로, 이런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이런 부분이 우리 간접세에 해당하는데, 직접세냐 간접세냐 이것은 우리 시험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특별히 정리할 건 아니지만, 우리 여기에서 또 하나 목적세를 보고 갑니다. 목적세는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교육세. 농어촌을 지원 육성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 고속도로 시설이나 에너지 정책이나 환경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세 중에서 농어촌 특별세와 우리 그 교육세 중에 교통에너지 환경세 중에서 요거 하나, 농어촌 특별세는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에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하시고, 이렇게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13가지 세금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우리가 공부할 건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과 부동산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그리고 매년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소득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농어촌 특별세, 요 3가지는 우리가 국세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는 과세의 주체에 따른 분류, 그래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징수하는 세금을 우리는 지방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금이 취득세, 부동산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세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일반 도지역, 그리고 특별자치시 하면 세종시, 특별자치도 하면 강원도, 전라북도, 이런 데가 특별자치도잖아요. 제주도.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부동산 취득에서 소유권 등기할 때까지 납부하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 부동산 취득했다, 세금은 서울특별시로 들어갑니다. 인천광역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납부하면 광역시로 들어갑니다. 그럼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지역은 취득세가 어디로 가느냐? 도지역으로 갑니다. 경기도 부동산 취득했으면 경기도로 세금이 들어가죠. 그리고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로 들어간다. 제주도에서 부동산 취득했으면 제주도 특별자치도, 그죠? 세종시 부동산 취득했으면 세종특별자치시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권, 저당권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할 때 되는 등록면허세가 우리 시험에서 공부하는데,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입니다. 자치구.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세금 내면 강남구청으로 들어간다. 왜? 자치구세니까.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지역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시군세로, 도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세금은 경기도로 들어간다. 그런데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등록면허세 납부하면 강남구로 들어간다. 자치구세와 일반 지역은 도세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에는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는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도지역 일반 지역에서는 시군세로 되어 있다. 시군으로 들어가요. 시군. 그리고 특별자치는 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취득세 있죠?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일반 도지역, 그리고 특별자치시 여기로 갑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될 등록 면허세는 자치구와 그리고 도, 그리고 특별자치시는 다 들어가죠. 그리고 재산세 있잖아요. 매년 부과되는 요 재산세는 시군세,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로 되어 있고, 일반 지역에서는 도세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 시군세로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는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할 세금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필수죠. 그런데 지방세법은 법 하나로 되어 있다. 11가지 세금.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겠다고 부과 징수하는 세금 목적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역자원시설세예요. 지역의 자원을 보존하거나 공공시설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로 들어가고, 일반 지역은 도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론 특별시,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로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방 뭐가 있느냐? 교육세가 있어요. 지방교육세는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일반 지역의 도지역으로 들어가고, 특별시,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국세, 지방세를 좀 구분했으면 되고요. 다음. 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조세의 정의, 특징, 납세자 편의 제도, 그리고 과세에 따른 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에 사용한 PPT 자료는 네이버 밴드 김성래세법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자료를 미리 한번 점검을 하시고 거기다 메모하시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 강의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톡까지 설정하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 저도 이 자료를 만드는데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